개인적으로 너무 바쁜 일이 있어서 조금 영상 업로드가 늦어졌습니다. 2021-22 시즌 7라운드 정리 영상입니다. 가장 먼저 치러진 경기는 칼리아리와 베네치아의 경기입니다. 두 팀은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전반 19분부터 선취골을 집어넣었던 칼리아리였는데요. 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먹히고 말았습니다. 지난 시즌 토리노 감독 시절부터 유독 후반 막판에 동점골이나 역전골을 내주고 승점을 떨구는 경우가 많았던 마짜리 감독은 이번 경기 역시 그랬는데요. 그래도 새로 영입한 케이타 발데가 시즌 초반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베네치아에서는 지안루카 부시오 선수가 눈에 띕니다. 2002년생의 어린 선수인데 현재 베네치아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수 데니스 욘센이 더 잘해줘야 할 필요가 있겠죠. 이번 경기에서도 욘센 쪽에서 찬스가 너무 많이 무산됐습니다. 경기는 잘 풀어갔지만요. 이번 라운드 두 번째 경기는 살레르니타나와 제노와의 경기 1대0으로 살레르니타나가 이겼습니다. 경기는 주리치에 딱 한 골로 갈렸는데요. 무려 22년 만에 세리아 부대로 돌아온 살레르니타나는 드디어 21세기 세리아 부대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미드필더 카스타노스의 활약이 좋았는데요. 키패스를 무려 4개나 만들었습니다.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토리노와 유벤투스의 토리노 더비, 유벤투스가 1대0으로 겨우 이겼습니다. 벨로티가 부상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이번 경기는 관중석에서 지켜봤던 토리노,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요. 유벤투스 역시 악재가 있었습니다. 모라타와 디발라가 모두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공격진을 모이세켄과 키에사로 꾸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유벤투스의 진짜 문제는 공격이 아니라 오히려 미드필드 쪽이었습니다. 특히 라비오와 맥케니는 시즌 초반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경기도 어려웠습니다. 전반에는 오히려 토리노가 유벤투스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경기 양상은 후반에 확 달라지게 되는데 바로 이 남자, 쿼드라도가 경기에 투입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쿼드라도를 앞세워서 조금씩 주도권을 잡기 시작한 유벤투스였는데요. 전체적으로 공격이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로카텔리의 결승골이 터집니다. 현재 유벤투스 중원에서 유일하게 사람다운 플레이를 하고 있는 로카텔리는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면서 좋은 영입이었음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개막 4경기 연속 무승으로 쪽이 제대로 팔렸던 알레그리 감독은 최근 3연승을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는 극복해내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너무 쪽팔려서 눈, 코, 입이 다 사라질 뻔했지만 끝볼. 반면 토리노는 벨로티가 재계약 사인을 해주지 않으면서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현재 인테르와 밀란 이적설까지 돌고 있는데요. 문제는 두 팀 모두 벨로티를 돈 주고 사려는 생각이 없는 팀이라는 겁니다. 이 새끼 이거 아예 살 생각이 없는 새끼구만. 지금 피아차까지 부상으로 빠져있는 토리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은 벨로티가 빠르게 복귀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수올로와 인테르의 경기, 인테르가 2대1 역전승을 일궈냈습니다. 전반부터 정신없이 털렸던 인테르였습니다. 특히 선수들의 어이없는 실수가 계속해서 발생을 했는데요. 결국 슈크리니아르까지 흔들리면서 먼저 PK를 헌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베라르디가 선취골을 넣었죠. 특히 이번 경기 데브라이는 평소다운 모습을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이없는 실수가 너무 많았는데요. 가장 압권인 장면은 바로 이 장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백패스 미스를 하면서 한 골을 더 내줄 뻔했는데요. 사실 진짜 위험했죠. 한다노비치 골키퍼가 파울로 끊어내긴 했지만 사실 저는 여기서 한다노비치 퇴장을 줘도 무방하다고 봤습니다. 그만큼 완벽한 골찬스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무너졌을 텐데 저는 사실 시모네 인자기 감독에 대해서 이번 경기 아주 긍정적인 면을 하나 봤습니다. 경기가 안 풀리니까 동시에 교체 선수 4명을 한 번에 때려박아 버리더군요. 기존의 인테르 감독에게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제코였는데요. 경기를 완전히 혼자서 뒤바꿔버렸습니다. 일단 들어오자마자 동점골을 뽑아냅니다. 거기다가 그 이후에는 PK까지 얻어내죠. 그야말로 인테르의 중심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휴식을 좀 줘야 되는데 도저히 어른을 공경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안타깝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막 나이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 네. 그러면은 다 친구인데. 어른 공경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공격진에서 코리아의 활약이 중요할 텐데 첫 경기 이후로는 영 좋지 못한 모습이라 실망스럽습니다. 다음 경기는 볼로냐와 라치오의 경기였는데요. 완전히 예상을 뒤집는 결과가 나왔죠. 볼로냐가 라치오를 3대0으로 이겼습니다. 사실 라치오의 선발 라인업을 보고 약간 쎄하긴 했었는데요. 갑자기 임모빌레가 부상을 당하면서 무리키가 선발 출전을 했거든요.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와장창 털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일단 전반 17분 만에 라치오는 2골을 내주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무리키는 이번 경기에서도 완전히 무기력했는데요. 솔직히 지금 상태를 보면 도저히 골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찬스를 날려먹었죠. 분명히 무리키가 터키 리그 최고의 공격수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현재 라치오에 넘어와서 42경기 2골을 기록 중에 있어요.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 임모빌레가 없으면 라치오는 돌아가지가 않아요.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임모빌레가 나오지 않은 경기에서 라치오는 1승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라치오는 큰 악재가 생겼습니다. 아체르비가 주심과 언쟁을 벌이다가 퇴장을 당하게 되면서 다음 경기 인테르전 뛰지 못합니다. 다음 경기 베로나와 스페지아의 경기는 베로나가 무려 4대0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던 베로나였는데요. 전반 15분 만에 무려 2골을 때려박았습니다. 모처럼 베로나 공격이 참 잘 풀렸어요. 쉽게 골을 넣으면서 압도적인 점수차로 승리를 따냈는데요. 개인적으로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베로나가 감독 교체발을 잘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고르 투도르 감독이 팀을 잘 이끌고 있어요. 하지만 다음 경기 악재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이번 경기 골을 넣기도 했던 주장 파라오니가 부상으로 다음 경기 출전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리고 스페지아 역시 악재 발생. 팀에서 가장 핵심 선수인 시모네 바스토니가 상대 선수를 가격하고 퇴장을 당하면서 역시 다음 경기 출전 불가능합니다. 다음에 치러진 삼프도리아와 우디네스의 경기는 많은 골이 터진 가운데 3대3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경기는 우디네스의 페레이라가 먼저 선취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자책골을 기록하는데 사실 칸드레바의 킥이 좋았죠. 그리고 다시 앞서가는 우디네스의 베투의 골이 나옵니다. 근데 우디네스 수비가 좀 많이 아쉬웠는데 여기서 왈라스가 어이없는 백패스를 한단 말입니다. 결국 PK를 내주는 빌미가 되고 말았고요. 퀄리아렐라가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지하게 이번 시즌 삼프도리아에서 칸드레바를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즌 다시 원래 자리인 윙어로 돌아가면서 폼이 심상치 않은데요. 이런 미친 골을 꽂아놓는 거 좀 보세요. 아직 활동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전성기 수준의 킥력을 되찾고 있는 모습이라 충분히 좋은 성적 기대가 됩니다. 우디네스로서도 현재 이렇다 할 정통 스트라이커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 시즌 새로 영입한 베투가 세리아 첫 골을 기록했다는 점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경기 피오렌티나와 나폴리입니다. 나폴리가 2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스팔레티 감독을 새로 데려온 나폴리의 기세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벌써 리그 개막 7연승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내가 5판 연속 먹었습니까? 6판 연속 먹었습니까? 6연승? 이제 7연승 올라갑니다. 이번 경기 역시 나폴리는 오시멘이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콰라타에게 먼저 골을 내준 나폴리였지만 오시멘이 혼자 힘으로 PK를 따내버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스팔레티 감독이 부임하면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세트피스 전술이 다채로워졌다는 건데요. 특히 결승골 장면을 복기를 해보면 인시네가 킥을 할 것처럼 페이크를 주면서 지엘린스키가 빠르게 전방으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허를 찌르면서 골이 완성이 되죠. 어쨌든 나폴리는 이번 경기까지 승리를 따내면서 리그에서 계속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는데요. 피오렌티나 홈관중들이 또다시 쿨리발리를 향해 인종차별 챈트를 부르면서 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이 존나 못 배워먹은 새끼들 진짜 한심합니다. 뻑큐다 이 씨발놈아. 다음은 로마와 엠폴리의 경기입니다. 로마가 2대0으로 가볍게 승리를 챙겼습니다. 이번 경기 로마의 라인업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유스 다르보에가 선발 출전한 점일 텐데요. 어느 정도 무리뉴 감독의 기대에는 부응을 했던 다르보에였습니다. 패스 성공률도 95%를 찍을 정도로 침착하게 경기 잘 풀어갔는데요. 다만 이런 실수는 좀 줄일 필요가 확실히 있겠습니다. 경기는 펠레그리니의 선취골 그리고 미키타리안의 추가골이 연이어 터졌는데요. 경기 결과와는 별개로 타미 에이브라햄의 불운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서 뭔가 조금 안타깝습니다. 최근 골대를 너무 많이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골로 이어지긴 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도 하나 했죠. 그래도 순조롭게 리그 적응을 잘 해나가고 있는 탐인데 갑자기 발목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경기 출전이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엠폴리 역시도 부상 소식이 있습니다. 주전 공격수 피나몬티가 경기 중에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엠폴리는 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는 아탈란타와 밀란의 경기였는데요. 밀란이 참 대단합니다. 아탈란타까지 3대2로 이겼습니다. 우선 전반 29초 만에 골을 기록했던 밀란이었는데요. 칼라브리아야 워낙 지난 시즌부터 잘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라도 해볼 수 있을 텐데 토날리가 어떤 전조 현상도 없이 갑자기 터지는 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요즘 폼이 너무 좋은데요. 특히 이 장면은 진짜 리얼 가투소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골도 넣었는데요. 어쩌면 밀란은 킥도 좋은 가투소가 오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에이 일로와 이 소야. 거기다 레앙까지 요즘 완전히 미쳤는데요. 이렇게 분위기가 세상 좋을 때 또 악재가 터집니다. 이번에는 골키퍼 매냥이 부상으로 이탈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매냥이 벌어다준 승점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당장 이번 경기도 매냥이 미친 선방을 해냈죠. 부상 진단은 한 달 반, 그래서 밀란은 울며 겨자 먹기로 소속팀이 없던 미란테를 급하게 영입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테오 헤르난데스가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전력에서 빠지게 됐고요. 와,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브라임 디아즈까지 코로나 양성 반응으로 또 빠지게 됐습니다. 거기다 겨우 부상에서 회복돼서 지난 경기 밀란 데뷔전을 치렀던 메시아스는 다시 부상으로 나가리가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피올리한테만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뭐 물론 알아서 잘 또 돌아가겠지만요. 어떻게 돌아가긴요? 잘만 돌아가지요. 피올리도 진짜 그지 같겠습니다.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나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반면 아탈란타 역시 악재가 있습니다. A매치를 치르다가 짐시티가 부상으로 이탈하게 된 건데요. 톨로이에 이어서 짐시티까지 아탈란타 수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름대로 많이 바빴는데 시간 분배 잘해서 다음 주에 또 돌아오겠습니다.